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네, 오늘 한 시간 하렉스 인포텍 박경양 대표님과 함께 성과, 업적, 개인적인 인생의 도전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박경양 대표님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박경양입니다. 네. 네, 하렉스 인포텍의 대표이사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인공지능 시대인데 모두가 인공지능을 소유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자 하는 의미에서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 포럼이라는 것을 AI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위스 루가노 대학의 유리겐 슈미트후버 교수와 함께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포럼을 창립하여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AI 하니까 귀가 솔깃합니다. AI에 대해서 직접 또 이렇게 사업도 하고 계신데 궁금한 게 하렉스 인포텍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수능 강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사실 저희가 숨은 강자라기보다는 AI는 이제 모두의 AI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농어민, 청년 창업자까지도 스스로 AI 공급자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이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저희 회사가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을 모두에게 공유해서 아주 차별화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자. 네. 지원 세력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플랫폼, 이제 큰 틀에 이제 판을 깔아주는 곳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궁금한 게 공유형 AI 생태계는 과연 그러면 뭐냐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그 공유형 AI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이제 AI를 소유하고 이제 행복해지자라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면서 그렇죠. 그 디지털 혜택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대원칙이거든요. 네. 사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디지털 경제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경제는 바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디지털 인클루전이다. 누구에게나 그 혜택이 보편적으로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민, 청년 창업자들이 모두가 이건 AI를 예속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이제 AI의 어떤 그 공급 측면에서의 그 기반을 조성해주고 또 그것이 개방되고 그리고 누구나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은 다 소수 빅테크 기업만이 AI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농업이나 청년 창업자들은 거기에 점점 예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소비의 모든 국민이 그러한 어떤 디지털 혜택을 AI 혜택을 누리는데 있어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소수 기업만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독점이 돼가지고 그렇죠. 점점 이제 가격은 올라가고 또 공급자들은 또 예속이 되고 이런 생태계가 되니까 그러니까 공용 AI 생태계라는 거는 바로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기반을 조성해주고 그 조성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이 다양화되니까 공급이 다양화된다라는 거는 바로 이제 어떤 경쟁과 혁신의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경쟁과 혁신의 기회가 많아지면은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발표하셨는데 디지털의 격차를 줄여주는 그러니까 경쟁과 혁신이 많아서 디지털 격차가 줄여져 가지고 공급의 격차가 줄어지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경제 격차, 부의 격차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공유형 AI 생태 기반을 조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디지털 권리 장전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향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AI의 공급 사이드에서 공급이 다양화돼야 된다. 다양화된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농어민이나 청년 창업자까지도 쉽게 자기 AI 서비스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공급자로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환경을 제공을 해야만 되는
거니까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공유형 AI 생태계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 있을 때 굉장히 그런 게 이상적인 내용인데 그렇죠. 예, 예. 문제는 이 AI 기술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회사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빅테크의 가장 꽃의 기술이 아닌가라고 예. 하는데 그 기술 과연 다 할 수 있나? 예. 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은 이제 어떤 고난도의 기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 패러다임의 어떻게 전환. 전환합니까? 여태까지 이제 AI라는 것이 네. 어떤 소수 독점 기업의 어떤 그 폐쇄형. 그러니까 플랫폼, 그러니까 AI 서비스라는 플랫폼을 해야 되거든요. 네. 플랫폼이 있어야 되거든요. 고객을 소통하는 채널을 얘기하는 그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플랫폼이 여태까지는 폐쇄형, 통제형, 소수 기업이 독점해서 자기가 서비스를 독점하는, 데이터도 독점하고 서비스 독점하는 그런 이제 폐쇄형이고 통제형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개방형 그리고 공유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개방형, 공유형으로. 그 이제 누구나 그 고객의 과의 소통 채널, 네. 그리고 그 어떤 고객과의 어떤 업무 처리,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제 데이터의 저장, 관리, 뭐 이런 거가 다 분산화되고 공유돼야 되는 거죠. 그런 플랫폼이. 예. 근데 약간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면 이제 핸드폰도 OS가 두 개잖아요. 그렇죠. 안드로이드 같이 말씀하신 개방형이라는 부분이 있고 폐쇄하지만 그 안에서 마음껏 해라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 두 그렇죠. 개가 좀 다른 거죠. 그러면? 예, 그렇죠. 다르죠. 뭐냐면은 이제 어떤 기존의 플랫폼 경제를 보면은 네. 그 고객과의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을 형성할 때는 뭐냐면은 고객들이 보험용적으로 쓰는 서비스를 예를 들어 문자, 이메일 이런 거를 무료로 제공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고객을 많이 모으죠. 그렇죠. 많이 모으면서 이제 거기에 참여한 어떤 서비스나 제품 공급자들을 모아서 소비자들을 연결시키는데 그걸 다이렉트 직접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다 중간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가로막으면서 이 소비자하고 서비스 공급자하고의 소통 채널이 이 단절이 되는 거지. 다 지금 다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은 네. 그 조건에 맞춰서 들어가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과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가 독과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은 바로 그 고객과의 소통 채널이 되는 그런 플랫폼을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예. 그러니까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유형이라 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그런 중간에 무엇인가가 없는 예. 제약이라는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차량 공유라든지 네. 뭐 숙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키친 부엌이라든지 이런 거는 누군가가 쓰고 있으면 남이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그 쓰고 있는 데는 공유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타임 쉐어링만 가능한 거거든요. 예. 물리적 공간에서는 그러한 어떤 제약이 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원래 제약이 없는 거거든요. 무한 확장이 가능한 거니까. 네. 그거를 그 플랫폼에 가로막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농어민, 중소기업, 청년창업자들이 그런 고객 접점을 공유할 수가 있으면은 이 자기 사업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그냥 무한 열려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럼 빅테크 역시도 그렇게 개방형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빅테크 이거는 뭐냐면은 네. 자기가 해오던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방형으로 갔을 때 자기들이 현재 뭐 자기들도 개방형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만들어진 조건하에서 사업자들을 모으는 거라서 아까 이제 핸드폰처럼. 예. 네, 네. 근데 사실은 뭐냐면 개방형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참여자들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농어민, 청년창업자 자기 브랜드로 자기 의사결정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플랫폼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한 새로운 생태계가 개방형이고 공유형의 생태가 이루어지면은 네. 빅테크들도 그걸 같이 동참하게 되겠죠 나중에는.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이제 AI가 아직도 좀 어렵잖아요. 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전에 바둑 정도만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AI 서비스는 그럼 뭐가 다르냐? 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AI 서비스에 보면은 이게 공용 AI 생태가 되려고 그러면은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AI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이 AI를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다 가져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중소기업도 데이터를 뺏기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들도 데이터의 생산자인데, 데이터 생산자가 데이터의 상장자로서 데이터의 소유주가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그냥 갖다 바치는 예, 이러한 형태로다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사실은 뭐냐 그런 방식으로는 사실은 AI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자기 데이터를 갖다가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가 잘 안 되게 돼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결국은 뭐냐면 아까 공유형의 생태계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AI 서비스 뭐가 달라지느냐? AI 서비스 하면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고난도 기술의 엔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필요한데 네. 이것이 공유형으로 되면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농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까지 각자 다 조그맣게 AI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데이터가 그러니까 작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엮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연합학습이라는 AI 기술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다 나눠서 각자 AI를 하면서 그런데 그걸 같이 AI로 다시 연합을 하면은 예. 그 빅테크, 예, 빅테크는 빅데이터 의존형의 AI가 아니라 각자 데이터의 주권을 유지하면서 각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AI가 가서 학습을 해서 그 AI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모두가 같이 연합을 하는 겁니다. 아. 연합을 하면은 그것이 빅테크, 빅데이터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AI가 만들어지는 네. 그런 연합학습 기술이 필요한 거고 AI에서 연합학습 기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각자 모여하는데 그것이 같이 AI가 각자 돌아서 같이 연합을 하면은 더 좋은 AI가 나온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AI 공급자가 많아지잖아요. 어허. AI 공급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소비자는 또 그 바로 선택할 이제 게 많은 사용자 거죠. 그렇죠. 예. 나를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초기에나 AI 서비스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용자 주인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이다. 예. 예.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약간의 더 궁금증이 생긴 게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하고 AI 생태계, 공유 AI 생태계. 예, 그렇죠. 요거의 차이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공유형 AI 생태계가 되려고 그러면은 우선 뭐냐면은 AI가 공유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연합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에서 데이터의 주권을 보는데 내가 데이터의 생산자인데 네. 사용자들이 그 데이터의 생산자로서 데이터의 주권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AI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용자 중심인 거예요.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AI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거군요. 사용자 주식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이라는 거는 바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민, 청년 창업자들이 AI를 할 수 있게 이 공유하는 게 공유형 AI 생태계 아닙니까? 그거를 만들어주는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있는 거니까 바로. 예.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예, 결과적으로 그렇죠.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유형으로 만들어서 사용자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또 일종의 하나의 빅테크나 큰 기업이 또 독점하는 거 아닐까? 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독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진입장벽인 거거든. 근데 이건 공유를 하는 거니까 진입장벽이 없잖아요. 네. 그게 독점이라는 말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모두가 공유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공기를 누가 독점합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기, 가스, 뭐 통신, 네. 이게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가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가스가 들어와야 되고 수도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누가 독점해가지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마찬가지 AI, 공유형 AI 생태계가 된다 그러면 AI는 그냥 이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진입장벽이 없고 그냥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누구나 갖다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면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 컴퓨터 체계에서도 리눅스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시스템인데 그렇죠. 예. 그 문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또 그만큼 또 많이 팔리진 또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부 제품을 또 워낙 많이들 쓰고 그렇죠. 있으니까 이런 약간의 불균형은 나중에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것은 뭐냐면은 참여자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플랫폼을 공유하면 참여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고객을 접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AI가 공유돼서 연합을 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빅테크들이 빅데이터, 데이터를 다 모아서 거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서
그걸 할 그 대용량의 이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써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컴퓨터를 써가면서 각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AI를 돌리고 네. 그것이 연합을 하는 거니까 연합한다라는 건 가장 그냥 자동 스위치처럼 연합을 하는 거니까 네. 큰 비용이 안 드는 거니까 아주 적은 비용으로 AI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이고 또 그것이 연합을 함으로해서 그 개인한테 하는 초기화나 인공지능 서비스의 질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다 참여를 하는 거죠. 자기 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것을 우리가 경제정책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부합하느냐.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건 뭐냐면 각자 이익에 충실하냐라는 거거든요. 그 각자 이익에 충실되면 참여하는 거고. 그럼 참여해서 같이 연합해서 이익이 많아지고 더 좋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독점해서 뭘 다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아까 그런 그 개방하고 공유해서 모두가 참여해서 같이 연합하는 그러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이 AI 민주화가 이루어진다. 즉 AI 민주 이번에 보니까 가트너가 10대 기술로다가 내년도 10대 기술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그걸 번역을 보편화된 AI. 근데 미국에서는 데모크라타이즈드 AI라고 했는데 이걸 번역은 보편화된 AI라는 거는 AI가 보편 서비스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기 서비스, 예를 들어서 수도 서비스처럼 보편 서비스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공유 플랫폼은 그 보편 서비스가 되게끔 하는 그런 걸 지원하는 거죠. 독점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 회사 자체가 벌써 30년 예, 예, 예. 되셨는데 예. 처음부터 AI는 아닌 거였죠. 그렇죠. 예, 예. 처음에는 보니까 결제 분야였는데 AI로 점점 바뀐 겁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원래 80년대에 네. AI를 했어요. 80년대. 예, 예. 엄청 빠르신데요? 예, 80년대 제가 이제 군에서 전산 장교를 하면서 84년, 5년도, 6년도 AI를 접했고 그 당시 AI 아주 초창기입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미국에 87년도 유학을 가서 그 엑스포트 시스템, 그 바로 그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그 AI를 하게 돼 당시 가지고 이제 초기 모델이었겠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AI적 접근을 했어요. 결제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 돈을 낼 때 내가 쓸 수 있는 쿠폰이나 멤버십 포인트 각종 혜택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방에 이루어지게 하는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늘 AI를 해왔다고 봅니다. 예,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AI적 사고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은 네. 이거를 인텔리전트하게 처리할 것인가. AI라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목적을 네.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처리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거냐라는 그 방법론이거든요. 그렇죠. 예, 뭐 사람을 뭐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예, 예. 사람이 만든 기술이거든요. 예. 그게 인공지능이라는 게는. 예. 그러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80년대 이미 초기 AI 모델을 접하면서 네. 또 일도 하시면서도 AI를 계속 염두에 두셨다고는 하지만 AI가 미래다. AI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계기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그 과학기술 분명히 이 보편적으로 네. 누구의 독점이 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쓰이면은 이것이 예, 인류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는데 네네.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6년도에 그 4차 산업혁명 그렇죠. 한창 예, 얘기가 많이 나왔던 클라우스 때죠. 슈밥이 네.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책을 쓰시고 네. 그 4차 산업혁명으로다가 이제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예. 많이 그 회자되고 그렇죠. 붐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AI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AI의 그 미래에 대해서 암울한 생각도 하고 또 AI가 뭐 사람을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왔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생각을 한 게 AI는 그런 게 아니다. AI는 사람이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인텔리전트한 어떤 그 방법론을 만드는 것이 AI인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다. AI를 제가 한 사람으로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짜본 사람으로서 AI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수단이다, 이거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만드는 거지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다. 네. 자동차가 있으면 사람이 타고 가는 거지. 자동차가 빨리 간다고 사람이 진 게 아니잖아요. 네. 사람이 그걸 활용하는 거지. 계산기 활용하듯이 AI도 활용하는 거다. 뭐 이러는 생각을 하면서 AI에 대한
그 생각을 바로 잡아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2016년도인데 그때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앞으로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의 미래는 AI에 의한 혁명이다. 그 AI에 의한 혁명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AI를 사람이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유용한 수단으로 쓰는 그런 사용자 중심의 AI 시대다. 네. 사용자 중심의 AI라는 건 뭐냐면 사용자가 자기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그리고 데이터를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네. 그리고 거기에 마치 엑셀 프로그램을 쓰듯이 AI 프로그램을 갖다가 내가 쓰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그런 AI로다가 다 연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연합에 의해서 새로운 경제가 태어난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AI를 가지고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연합을 하니까 그 AI로 연결을 하니까 중간에 어떤 그 독점 체제가 없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게 새로운 경제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강연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이 AI를 그러면 구현을 하자. 라고 해서 이제 해온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게 AI가 너무 고도로 발달이 되면 인간을 역으로 지배하지 않겠느냐. 예, 예.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예, 예. 네. AI는 사람이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쓰이는 거지. 자동차가 태어났어도 자동차가 뭐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지. 그 AI, 좋은 스마트한 AI가 나오면 나올수록 네. 사람은 더 스마트해지는 거죠. 아. 그걸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챗GPT가 나왔다고 그래서 네. 챗GPT가 사람보다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챗GPT를 활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똑똑한 AI 비서를 많이 두는 거지. 똑똑한 AI 비서를 많이 두고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AI가 누구 소수 독점이 아니라 누구나 AI를 가지고서 네. 생산 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데모크라타이즈드 AI인 거고. 예. 그게 바로 사용자 AI 공유 플랫폼이고. 그게 바로 공용 AI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유학을 가셔서 처음으로 이런 AI 초기 모델을 딱 접했을 때는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했던 게, 제가 이제 AI, 컴퓨터를 처음 공부할 때, 컴퓨터를 처음 공부한 게 이제 제가 이제 기억 보면 1980년도에 이제 포트란 갖고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85년도, 86년도에 이제 제가, 군에서 전산장교를 하면서 코어볼이라는 거를 네. 했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 AI가,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우리 사람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내가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이 짜질 거다. 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코딩을 하는데, 예, 80년대 초에 코딩할 때도 코딩 할 필요 없다. 그냥 생각하면은 써져가지고 그냥 프로그램 짜지는 건데, 이건 뭐하러 이거를. 요즘에 GPT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짜줘 하면 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하러 교육을 하냐, 이거를. 네. 오히려 사람은 더 이런 걸 어떻게 인텔리전트하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네. 제가 이제 코딩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저 컴퓨터에 전환이 돼서 이게 그냥 이 글자로 전환돼 있으면 되겠다 했는데 그런 기계가 나온 거예요. 어허. 그게 보니까 뭐냐면은 팩스에서 그냥 이걸 스캔을 하면은 바로 이게 디지털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텍스트로. 그걸 보고서 제가 생각한 게, 생각하는 대로 다 구현이 된다. 컴퓨터라는 거는. 네,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생각하는 대로 다 구현이 된다. 네. 할 수 있다. 예.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엑스포트 시스템을 제가 했고. 그럼 일을 하시면서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경험 아니면 뭐 프로젝트 이런 게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글쎄, 그 당시에 이제 87년도에 제가 이제 대화형으로 키오스크에서 이제 PC 주문하고 이런 거를 만들어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이게 룰을 잘 만들고 규칙을 잘 만드냐에 따라서 그 인퍼런스 엔진이 움직여가지고 소비자한테 편리한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이런 게 쭉 이어져가지고 큰 발전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서울대에서 앞으로의 AI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새로운 모두가 어떤 그 디지털 격차에 의한 어떤 경쟁 격차도 다 해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한 없이 자기의 어떤 능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제품 서비스를 하면서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으로 경쟁하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부를 창출하는
이런 세상이 올 거다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네. 제가 그 작년에 사우디의 그 글로벌 AI 서밋에 갔을 때 그 유디겐 슈미트 후보 교수가 저거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AI for all 하면서 AI가 어떤 소수 독점이 아니라 모두가 AI를 소유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 세상이 곧 온다. 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 강연을 앞에서 들으면서 눈물 흘렸어요. 저 사람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보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이 AI를 모두의 AI가 되게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중소기업, 청년 창업자들이 이 AI를 가지고 사업 성공할 수 있게 해주자. 라는 개념의 운동을 하자. 이런 AI를 공급을 하자. 라고 해서 이제 그 포럼을 만들었는데 그건 사실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 정점에 있는 사람하고 저의 생각이 같았다라는 네.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있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겐 슈미트 후보 교수가 AI 아버지로 알려진 정도로 전문가 대가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 딥마인드, 구글의 딥마인드를 창업 멤버들이니까 네. 그렇게 얘기가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공지능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 또 사실은 뭐냐면 저희가 이런 공용 AI 생태계 조성을 만든 인공지능 엔진이 요번에 그 세계 인공지능학회 AAAI 또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거기에서 그 혁신적인 인공지능 응용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민, 청년창업자 모두가 AI를 소유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연구 개발했고 그걸 적용해서 그것이 성능이 어떤 그 특정한 기업이 소유하는 AI보다 좋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보람 있고. 일단 뭐 이 혁신적인 인공지능 응용상 수상 결정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2월에 밴쿠버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 수상 식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저희의 어떤 영광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모두의 영광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사다. 찐터뷰 한번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찐터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이제 같이 공유를 해서 또 전 세계 같이 하는 어떤 우리 디지털 권리장년전에서 발표한 그 자유, 공정, 혁신, 연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 해가지고 글로벌의 리더가 되자. 그게 뭐냐? 국가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대한민국이 기여해서 글로벌 리더가 되자라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30년간 한우물을 파오신 건데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다양한 분야에 원래 시선이 쏠리잖아요. 왜냐하면 수익의 창출이라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이 부분도 해볼 만한데 이 부분도 해볼 만한데 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우물을 계속해서 집중하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회사를 이제 이쪽 디지털에 집중해서 해자라고 해서 이제 딱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펀딩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돈 갖고 건물을 사자.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제일 먼저 건물 사자고 하죠. 건물을 사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당장 돈 되는 거를 하자. 수익성이 있는 사업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생각을 한 게 내가 회사를 설립한 것이 이게 당장 돈 버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전 세계 하나로 연결되는 걸 하고 싶은데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당장 건물을 산다든지 그럼 건물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당장 콘텐츠 서비스를 해서 돈을 수익을 내자 그러면 거기에 또 정신이 팔리는 거니까 그러면 원래 추구하는 거를 하는데 내 시간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24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표. 한 가지 목표는 뭐냐면 모바일 시대에 새로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도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세상이 새롭게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거를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돈도 필요하지만 근데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거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선택이죠. 당장 돈 버는 걸 할 것이냐,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 거냐,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굶더라도 공부를 할 거냐라는 선택이었으니까 네. 한 방향으로 온 거죠. 한 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도와주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 이 길로 계속 오는 거는 쉽지가 않고 특히나 AI 기술이라는 게 말씀하셨지만 80년대에는 거의 초기화였고 30년간 해올 때 이제는 좀 아는 단계긴 하지만 이런 거를 처음 나와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어떤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어려운 일이라는 거는 뭐 항상 그 이제 꿈은 좋은데 왜 뭐 언제 저걸 할 거냐. 되느냐, 이른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또 투자하신 분들이나 주주분들의 이런 분들은 야 이거 뭐 내 축구 난 다음에 돼서 뭐 하냐. 뭐 이런 것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일은 빨리 앞당기는 것밖에 없는데 또 노력을 다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쭉 해왔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줘서 네. 여기까지 왔는데 운 좋게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챗GPT 시대가 빵 터져주는 바람에 그렇죠. 그 우리는 이제 챗GPT는 이제 개방된 오픈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모델 언어 모델로 해서 네. 글을 만들어내고 뭐 그러는 생성형 AI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실생활의 AI인 거거든요. 내 생활에서 오늘 내가 뭘 먹어야 되나? 오늘 뭐 내가 밥 먹고 나서는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실생활 서비스 에이전트. 뭐 빌 게이츠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지는 않을 거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기 AI 비서를 활용해서 하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바로 나의 실생활에 이 그 디지털 AI 퍼스널 AI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개방된 데이터가 아니다. 누구도 공개하기를 꺼리는 나의 개인 데이터. 아하. 그리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자기 어떤 매출 데이터. 이런 것을 가지고서 AI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요번에 인공지능 학회에서 수상을 한 그 제너럴 커머스 인텔리전스 엔진. 예, 이것이 이제 예,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그 공개되지 않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자가 데이터의 주권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AI가 들어가서 다 같이 연합하는. 예, 그리고 뭐 지역은 물론 그다음에 뭐 그 업종은 물론 그다음에 또 전 세계적으로 같이 연합을 해서 연결이 되는 그런 AI가 바로 개인들의 그 AI 비서가 되는 그런 거가 되는 거니까 네. 우리는 이제 거기에 세계적인 이제 우리가 그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30년간 AI라는 거에 함께 한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건 매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매력입니까? AI 매력은? 그러니까 AI 우리 지금 이제 우리 이 기자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할 때 각자의 비밀을 각자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AI끼리 연합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가능해지는 세상이 오는 거니까. 예. 그렇게 AI를 통해서 전 세계가 새롭게 연결이 된다. 그리고 각자가 각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네.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 그런 디지털 격차에 의한 어떤 빈부격차도 해결이 된다. 그럼 이거보다 더 좋은 인류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경제학을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경제의 빈부격차를 경제성장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논문의 주제였어요. 그거를 제가 이루어가는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복한 거죠. 그걸 이루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때가 왔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고 다만 이제 저를 믿고 기다려준 분들한테는 되게 미안하죠. 많이 걸렸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다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또 너무 행복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